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저번 발타자르 그라시안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그의 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끝내려 했으나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투 북스에서 출간한 아주 세속적인 지혜를 통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남에게 자신을 이해시키지 마라. 대부분이 이해 가능한 것은 우러러보지 않는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만 숭배한다. 가치 있는 대상이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대평가된다. 그러니 높이 평가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으로 지혜로워 보여야 한다. 이때도 과유불급의 진리를 기억하라. 분별력 있는 사람은 상식으로 충분하지만 평범한 대부분은 상식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여 비난할 틈을 주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어떤 대상을 찬양한다. 찬양의 이유를 물으면 모른다고 답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것을 숭배하며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우러러본다. 너무 선한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이다. 화를 내지 않아 되레 악을 자초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이 정도로 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체라 할 수 없다. 이는 게으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능력에서 온다. 사람이라면 때로는 공격적인 감정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알아보고 비웃는다. 건강한 음식은 쓴맛과 단맛을 모두 가진다. 단맛으로 가득한 음식은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음식일 뿐이다. 너무 선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악한 것과 같다. 말뿐인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것은 직장 생활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제 아무리 듣기 좋은 말과 예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 새를 잡을 수는 없다. 말뿐인 허상은 거울과 같이 비현실적인 면일 뿐이다. 바람같이 공허한 말에 배부를 사람은 허영에 빠진 사람이다. 노동에 서약을 하듯 진심으로 말을 해야 하고 전당포에 저당을 잡듯 신뢰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속이 없는 나무다. 이런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를 더 조심하라. 맹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일식대에 이르러서야 태양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른지를 따진다. 악평은 박수갈채보다 더 멀리 전달된다. 성공이 아닌 실수로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이 더 많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더해도 하나의 흠을 덮어버릴 수 없다. 악의에 찬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엇이든 비축해 두어라. 이는 당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능력과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해버리면 안 된다. 자원을 2배로 늘리려면 후방을 두어야 하듯이 지식도 마찬가지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법이다. 공격하려면 비축된 자원이 있어야 하고 용기와 명성은 비축된 자원이 크면 클수록 더 돋보인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역설은 절반이 전체보다 많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모두 소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비축해 두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뜻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이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가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선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한다. 승리하더라도 잃은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유리처럼 쉽게 부서질 관계를 맺지 마라. 우정의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유리 같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실제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진심을 건넬 때 조심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티끌에도 감정이 상하는데 제 눈에 들보 같은 일에는 얼마나 상하겠는가. 이런 사람과 교제할 때는 사소한 것으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대하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잘 살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데다 감정의 노예라서 감정이 상하면 만사를 제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 반면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굳건하고 철석같이 단단한 참을성을 지니고 있다. 침묵은 지혜를 보호한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중요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듯 비밀로 남겨야 할 일은 기초가 단단하고 깊숙한 곳에 묻어두어야 하는 법이다. 침묵은 자기 절제에서 비롯하며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값을 치러야 한다. 내면을 절제하면 지혜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세히 따져묻거나 비밀을 캐기 위해 모순된 질문이나 반어법으로 공격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침묵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말조심을 한다. 꼭 해야 할 일은 말로 하지 말고 꼭 말로 해야 할 일은 행동으로 하지 말라. 기쁜 일은 스스로 하고 불쾌한 일은 남을 통해서 하라. 전자는 호감을 얻을 수 있고 후자는 증오를 피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호의를 받기보다 베풀어 기쁨을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관대한 성품의 특권이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사람은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에 고통받는다. 높은 위치에서는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보상은 자신이 주고 처벌은 다른 사람을 시켜라. 불만, 증오, 비방을 대신 받아줄 사람을 곁에 두어라. 대중의 분노는 들깨와 같아서 그 분노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채찍을 물어뜯는다. 진짜 범인이 아닌데도 손에는 채찍이 본다. 다른 사람의 결핍을 이용하라. 결핍의 크기가 클수록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철학자들은 결핍이란 없다고 말하고 정치인은 결핍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인의 말이 사실상 맞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결핍으로 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기회다 싶으면 만족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며 더 안달하게 만든다. 결핍으로 인한 욕망의 에너지는 실제로 소유해서 얻는 만족의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욕망의 정념은 그 반대가 증가할수록 더 늘어난다.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의존하게 만드는 데에는 아주 세심한 능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공손함은 거짓이다. 공손의 대가는 일종의 사기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마법의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공손함만으로도 어리석은 사람을 충분히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말씨로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함정이다. 진정한 예의는 행함에 있다. 그럴싸해 보이거나 불필요한 예의는 사기다. 지나친 공손함은 존경에서 비롯하지 않고 상대방을 장악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수단에 순종한다. 또 진짜로 뛰어난 부분은 칭찬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대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 칭찬한다. 평화로운 삶이 오래간다. 살기 위해서는 무르르듯 살아야 한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삶을 주도한다. 듣고 보면서도 침묵해야 한다. 낮에 분쟁이 없어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길고 즐거운 삶은 두 번 주어진 인생과 같으며 평화로운 삶의 열매다.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큼 고집스러운 일도 없다. 중요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지 않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신과 비교하면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그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저 지혜로워 보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온 세상이 어리석은 자로 가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고, 이 사실에 대해 의심해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 지혜롭게 무시하는 법을 알라.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척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가지기 힘들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는 영혼의 속성을 공유한다. 영혼은 자신을 좇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지만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간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시가 가장 교묘한 복수 방식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방어할 때 펜을 쓰지 않는다. 펜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공격한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심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대적하여 악평이라도 얻으려 꾀를 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의 관심이라도 얻으려는 것이다. 망각만큼 잔인한 복수도 없다. 그들의 무가치함은 망각을 통해 묻혀버린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잊히지 않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추문에 맞서 싸워봤자 손해와 불신만 얻을 뿐이다. 이것만큼 적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다. 이런 추문의 그림자가 명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흠집을 남겨 흐리게 할 수는 있다. 어리석은 실수는 하나로 족하다. 실수 하나면 될 것을 둘로 만들지 마라. 우리는 어리석은 짓 하나를 무마시키려 또 다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무례함을 봐주려다 쉽게 다른 무례함을 낳기도 한다. 어리석음은 거짓과 유사하다. 하나의 어리석음과 거짓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리석음과 거짓이 필요하다. 가장 최악은 어리석음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감출 줄 모르는 뻔뻔함이 더 나쁘다.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실수는 허용해도 두 번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너무 깊게 신뢰하지도 너무 쉽게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정을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항상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그 문이 관대함의 문이라면 훨씬 더 안전한 문이 될 것이다. 과거의 복수는 현재의 고통이 된다. 나쁜 짓으로 기뻤다면 나중에는 슬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용맹이 없다면 교활함도 괜찮다. 사자의 가죽을 입을 수 없다면 여우의 털이라도 입어라. 시대를 따르는 것은 곧 시대를 이끄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평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힘으로 안 될 때는 영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용맹이라는 큰 도로를 택할 수 없으면 교활함이라는 새끼를 선택하라. 힘보다 기술이 더 효과가 있는 법이다. 명민함으로 용기를 이길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업신여겨라. 첫인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들은 첫마디에 꽂혀 다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거짓은 항상 진실보다 앞서간다. 거짓이 진실과 동행하면 진실이 머물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말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처음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술통은 처음 담았던 술의 향기를 간직한다. 술통처럼 처음 들은 말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교활한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악인은 이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재빨리 현혹한다. 그러므로 다음 말을 들을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놓아라.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한쪽 귀를 열어두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까지 기다려라. 첫인상의 노예가 되면 능력을 쌓을 수 없다. 이는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험담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더더욱 안 된다.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는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수의 대상이 되며 다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험담으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것을 단골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움을 받는다. 이런 사람과 혹여라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안목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나쁜 말이 되돌아온다.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느끼고 보아라.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인생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쉽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일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일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꾼의 면모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롱받거나 속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미리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받는다. 보상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미리 호의를 베풀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다. 호의를 먼저 받은 사람은 마음의 빚을 강하게 느낀다. 똑같은 보답이라도 나중에 주면 그 보답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단순 보상이라 여긴다. 따라서 나중에 보답하지 말고 미리 베풀어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받아라. 이 미묘한 기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이것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 가능하다. 비열한 자에게 미리 건넨 보상은 원하는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된다. 농담의 선을 지켜라. 농담을 삼가되 농담을 받을 때는 쉬이 넘겨라. 듣는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면 농담을 삼가야 하고 말한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면 농담을 잘 받아 넘겨야 한다. 즐거운 자리에서 으르렁거리며 공격하는 짓은 동물이나 하는 짓이다. 기발한 농담은 즐겁고 농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상대가 농담을 들었을 때 짜증을 내면 이는 다른 사람의 짜증으로 이어진다. 최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농담은 싸움으로 쉽게 번지기 때문에 요령 있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농담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변명하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와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필요한 변명은 잠들어 있는 의심을 깨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화를 자초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어서다.
다른 사람의 의심은 변명이 아닌 흠없는 행동으로 잠재우는 게 제일 낫다. 중요한 일은 먼저 하라. 인생의 끝에 필요한 것을 먼저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먼저 즐기고 걱정은 끝으로 미룬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하고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처리하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이기려고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배우고 명성을 가져다 줄 공부는 삶의 뒷전으로 미룬다. 이제 막 운때가 시작되었는데 인생의 극장에서 퇴장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도 지식과 마찬가지로 이루는 방식이 중요한 법이다. 아무리 작은 불행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불행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행운의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듯 불행도 각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다. 행운과 불운은 항상 함께할 동료를 찾는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을 피하고 운이 따르는 자와 어울려라.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행운은 행운을 감당할 사람만 찾아간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은 모든 일에 불운을 달고 다닌다. 또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조차도 불운으로 바꾼다. 불운이 잠들어 있을 때는 깨우지 마라. 사소한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지만 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불운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게 된다. 완벽한 행복이 없듯이 완벽한 불행도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라. 선행은 조금씩 자주 하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혹여나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연조차 끊어버린다. 따라서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 필요가 없다. 지나친 베품은 사람까지도 잃게 한다. 갚을 수 없으면 갚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가 적은 것을 자주 베풀어야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잊어야 할 일은 빨리 잊어라. 망각하라.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운의 문제에 가깝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가장 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잊는다. 기억이란 제멋대로여서 가장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억은 어리석어서 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고통스러운 일을 떠올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즐거운 일을 회상하려 하면 게으름을 피운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치료제는 그 사건을 잊는 것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도 꼭 필요하다. 기억은 사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단 단순한 일에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굳이 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번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미룬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이점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제때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때에 하지 않는다. 시작이 엉망진창이면 끝도 그러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해야 할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때 왼쪽으로 돌며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서 하게 두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끝내야 하는 일을 즉시 알아차리고 기꺼이 행하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남다르다고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잘 알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데도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면 파멸하기 쉽다. 잘 모르겠으면 옳은 길을 선택하라. 이미 보장된 길은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또 아는 것이 적으면 왕도를 선택하라. 잘 알든 모르든 독특한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 하지 마라. 책임을 지면 그 일의 노예가 된다. 다른 사람보다 운이 더 많이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항상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도 있다. 자유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귀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보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게 낫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으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책임을 호의로 착각하지 마라.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신을 의도적으로 구속하려는 경우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이 결정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할 수 있거든 지금 하라.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면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일은 정해진 법이 없다. 오늘 낭비했던 물이 내일은 부족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방식의 모든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중함의 극치가 바람을 잘 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 또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걸기 싫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저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 책에서 좋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특권이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적을 공격하지 말고 이용하라. 책의 잠언처럼 저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거울에서 제 삶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책에서 진정한 나를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그 모습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행복했으면 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북큐레이터 책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저번 발타자르 그라시안 영상에 이어 이번에도 그의 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끝내려 했으나 책의 내용이 너무 좋고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서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투 북스에서 출간한 아주 세속적인 지혜를 통해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싶다면 남에게 자신을 이해시키지 마라. 대부분이 이해 가능한 것은 우러러보지 않는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만 숭배한다. 가치 있는 대상이 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과대평가된다. 그러니 높이 평가받고 싶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으로 지혜로워 보여야 한다. 이때도 과유불급의 진리를 기억하라. 분별력 있는 사람은 상식으로 충분하지만 평범한 대부분은 상식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하여 비난할 틈을 주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쓰게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막연하게 어떤 대상을 찬양한다. 찬양의 이유를 물으면 모른다고 답한다. 잘 모르기 때문에 미지의 것을 숭배하며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우러러본다. 너무 선한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이다. 화를 내지 않아 되레 악을 자초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이 정도로 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체라 할 수 없다. 이는 게으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능력에서 온다. 사람이라면 때로는 공격적인 감정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알아보고 비웃는다. 건강한 음식은 쓴맛과 단맛을 모두 가진다. 단맛으로 가득한 음식은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음식일 뿐이다. 너무 선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악한 것과 같다. 말뿐인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을 구별하라. 이것은 직장 생활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법칙이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좋은 말을 하면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 제 아무리 듣기 좋은 말과 예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면 상대방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 거울을 이용해 새를 잡을 수는 없다. 말뿐인 허상은 거울과 같이 비현실적인 면일 뿐이다. 바람같이 공허한 말에 배부를 사람은 허영에 빠진 사람이다. 노동에 서약을 하듯 진심으로 말을 해야 하고 전당포에 저당을 잡듯 신뢰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잎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속이 없는 나무다. 이런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패를 더 조심하라. 맹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일식대에 이르러서야 태양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른지를 따진다.
악평은 박수갈채보다 더 멀리 전달된다. 성공이 아닌 실수로 세상에 알려지는 사람이 더 많다. 사람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을 더해도 하나의 흠을 덮어버릴 수 없다. 악의에 찬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보다 실패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무엇이든 비축해 두어라. 이는 당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능력과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해 버리면 안 된다. 자원을 2배로 늘리려면 후방을 두어야 하듯이 지식도 마찬가지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법이다. 공격하려면 비축된 자원이 있어야 하고 용기와 명성은 비축된 자원이 크면 클수록 더 돋보인다.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역설은 절반이 전체보다 많다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모두 소진하지 말고 어느 정도 비축해 두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뜻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이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가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선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한다. 승리하더라도 잃은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유리처럼 쉽게 부서질 관계를 맺지 마라. 우정의 문제에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유리 같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 사소한 일에도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실제보다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농담이나 진심을 건넬 때 조심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티끌에도 감정이 상하는데 제 눈에 들보 같은 일에는 얼마나 상하겠는가. 이런 사람과 교제할 때는 사소한 것으로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대하고 그들의 행동을 유심히 잘 살펴야 한다. 이런 사람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데다 감정의 노예라서 감정이 상하면 만사를 제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 반면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굳건하고 철석같이 단단한 참을성을 지니고 있다. 침묵은 지혜를 보호한다. 비밀이 없는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중요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듯 비밀로 남겨야 할 일은 기초가 단단하고 깊숙한 곳에 묻어두어야 하는 법이다. 침묵은 자기 절제에서 비롯하며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에 값을 치러야 한다. 내면을 절제하면 지혜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세히 따져묻거나 비밀을 캐기 위해 모순된 질문이나 반어법으로 공격할 경우 조심해야 한다. 침묵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말조심을 한다. 꼭 해야 할 일은 말로 하지 말고 꼭 말로 해야 할 일은 행동으로 하지 말라. 기쁜 일은 스스로 하고 불쾌한 일은 남을 통해서 하라. 전자는 호감을 얻을 수 있고 후자는 증오를 피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호의를 받기보다 베풀어 기쁨을 얻는다. 이것이야말로 관대한 성품의 특권이다. 다른 사람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사람은 동정심이나 연민 때문에 고통받는다. 높은 위치에서는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보상은 자신이 주고 처벌은 다른 사람을 시켜라. 불만, 증오, 비방을 대신 받아줄 사람을 곁에 두어라. 대중의 분노는 들깨와 같아서 그 분노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채찍을 물어뜯는다. 진짜 범인이 아닌데도 손해는 채찍이 본다. 다른 사람의 결핍을 이용하라. 결핍의 크기가 클수록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철학자들은 결핍이란 없다고 말하고 정치인은 결핍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치인의 말이 사실상 맞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결핍으로 만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목적을 달성한다. 그리고 기회다 싶으면 만족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며 더 안달하게 만든다. 결핍으로 인한 욕망의 에너지는 실제로 소유해서 얻는 만족의 에너지보다 훨씬 크다. 욕망의 정념은 그 반대가 증가할수록 더 늘어난다.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면서 의존하게 만드는 데에는 아주 세심한 능력이 필요하다. 지나친 공손함은 거짓이다. 공손의 대가는 일종의 사기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을 현혹하기 위한 마법의 약초가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공손함만으로도 어리석은 사람을 충분히 현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말씨로 값을 치른다. 모든 것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것과 같다. 약속은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하는 함정이다. 진정한 예의는 행함에 있다. 그럴싸해 보이거나 불필요한 예의는 사기다. 지나친 공손함은 존경에서 비롯하지 않고 상대방을 장악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수단에 순종한다. 또 진짜로 뛰어난 부분은 칭찬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대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 칭찬한다. 평화로운 삶이 오래간다. 살기 위해서는 무르르듯 살아야 한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삶을 주도한다. 듣고 보면서도 침묵해야 한다. 낮에 분쟁이 없어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길고 즐거운 삶은 두 번 주어진 인생과 같으며 평화로운 삶의 열매다. 사소한 일을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큼 고집스러운 일도 없다. 중요한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지 않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세상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신과 비교하면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일 뿐이다. 그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저 지혜로워 보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온 세상이 어리석은 자로 가득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고 이 사실에 대해 의심해보는 사람도 거의 없다. 지혜롭게 무시하는 법을 알라.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척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가지기 힘들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는 영혼의 속성을 공유한다. 영혼은 자신을 좇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지만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간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시가 가장 교묘한 복수 방식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방어할 때 펜을 쓰지 않는다. 펜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공격한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심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대적하여 악평이라도 얻으려 꾀를 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의 관심이라도 얻으려는 것이다. 망각만큼 잔인한 복수도 없다. 그들의 무가치함은 망각을 통해 묻혀버린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잊히지 않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추문에 맞서 싸워봤자 손해와 불신만 얻을 뿐이다. 이것만큼 적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다. 이런 추문의 그림자가 명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흠집을 남겨 흐리게 할 수는 있다. 어리석은 실수는 하나로 족하다. 실수 하나면 될 것을 둘로 만들지 마라. 우리는 어리석은 짓 하나를 무마시키려 또 다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무례함을 봐주려다 쉽게 다른 무례함을 낳기도 한다. 어리석음은 거짓과 유사하다. 하나의 어리석음과 거짓을 떠받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리석음과 거짓이 필요하다. 가장 최악은 어리석음을 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감출 줄 모르는 뻔뻔함이 더 나쁘다. 어리석은 행동은 다른 어리석은 행동을 낳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실수는 허용해도 두 번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너무 깊게 신뢰하지도 너무 쉽게 증오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현실에서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우정을 전쟁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항상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그 문이 관대함의 문이라면 훨씬 더 안전한 문이 될 것이다. 과거의 복수는 현재의 고통이 된다. 나쁜 짓으로 기뻤다면 나중에는 슬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용맹이 없다면 교활함도 괜찮다. 사자의 가죽을 입을 수 없다면 여우의 털이라도 입어라. 시대를 따르는 것은 곧 시대를 이끄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평판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힘으로 안 될 때는 영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용맹이라는 큰 도로를 택할 수 없으면 교활함이라는 새끼를 선택하라. 힘보다 기술이 더 효과가 있는 법이다. 명민함으로 용기를 이길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업신여겨라. 첫인상의 노예가 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들은 첫마디에 꽂혀 다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거짓은 항상 진실보다 앞서간다. 거짓이 진실과 동행하면 진실이 머물 자리를 빼앗아 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말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처음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깊이가 없다. 술통은 처음 담았던 술의 향기를 간직한다. 술통처럼 처음 들은 말에만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교활한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 아기는 이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재빨리 현혹한다. 그러므로 다음 말을 들을 수 있게 여지를 남겨놓아라.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한쪽 귀를 열어두었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까지 기다려라. 첫인상의 노예가 되면 능력을 쌓을 수 없다. 이는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없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라. 험담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더더욱 안 된다.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는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 사람은 언제나 복수의 대상이 되며 다수가 공격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 험담으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이것을 단골 소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움을 받는다. 이런 사람과 혹여라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안목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조롱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이다.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나쁜 말이 되돌아온다.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느끼고 보아라.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장사꾼의 면모를 지녀라. 인생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속기 쉽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일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일을 챙길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평범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식하다고 무시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장사꾼의 면모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조롱받거나 속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되어라.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자신의 일상이다. 지식이 실용적이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다. 미리 베푼 호의는 반드시 보답받는다. 보상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다. 미리 호의를 베풀면 좋은 점이 두 가지 있다. 호의를 먼저 받은 사람은 마음의 빚을 강하게 느낀다. 똑같은 보답이라도 나중에 주면 그 보답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단순 보상이라 여긴다. 따라서 나중에 보답하지 말고 미리 베풀어 그 호의에 대한 보답을 받아라. 이 미묘한 기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이것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 가능하다. 비열한 자에게 미리 건넨 보상은
원하는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보다 걸림돌이 된다. 농담의 선을 지켜라. 농담을 삼가되 농담을 받을 때는 쉬이 넘겨라. 듣는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면 농담을 삼가야 하고 말한 사람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려면 농담을 잘 받아 넘겨야 한다. 즐거운 자리에서 으르렁거리며 공격하는 짓은 동물이나 하는 짓이다. 기발한 농담은 즐겁고 농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상대가 농담을 들었을 때 짜증을 내면 이는 다른 사람의 짜증으로 이어진다. 최고의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상황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농담은 싸움으로 쉽게 번지기 때문에 요령 있고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농담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절대 먼저 변명하지 마라. 상대방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변명하는 것은 한심한 짓이다. 굳이 나서서 변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는 행위와 같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스스로 생채기를 내면 악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 불필요한 변명은 잠들어 있는 의심을 깨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밝히는 행동은 화를 자초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어서다. 다른 사람의 의심은 변명이 아닌 흠 없는 행동으로 잠재우는 게 제일 낫다. 중요한 일은 먼저 하라. 인생의 끝에 필요한 것을 먼저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먼저 즐기고 걱정은 끝으로 미룬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먼저 하고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처리하도록 해라. 어떤 사람은 싸우기도 전에 이기려고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배우고 명성을 가져다 줄 공부는 삶의 뒷전으로 미룬다. 이제 마군때가 시작되었는데 인생의 극장에서 퇴장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인생도 지식과 마찬가지로 이루는 방식이 중요한 법이다. 아무리 작은 불행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불행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행운의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듯 불행도 각 조각이 서로 맞물려 있다. 행운과 불운은 항상 함께할 동료를 찾는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을 피하고 운이 따르는 자와 어울려라.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행운은 행운을 감당할 사람만 찾아간다. 마찬가지로 불행한 사람은 모든 일에 불운을 달고 다닌다. 또 자신에게 다가온 행운조차도 불운으로 바꾼다. 불운이 잠들어 있을 때는 깨우지 마라. 사소한 한 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지만 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불운이 끊임없이 들이닥치게 된다. 완벽한 행복이 없듯이 완벽한 불행도 없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에는 인내하고 땅에서 발생하는 일에는 지혜롭게 대처하라. 선행은 조금씩 자주 하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혹여나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연조차 끊어버린다. 따라서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 필요가 없다. 지나친 베품은 사람까지도 잃게 한다. 갚을 수 없으면 갚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가 적은 것을 자주 베풀어야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잊어야 할 일은 빨리 잊어라. 망각하라. 이것은 기술이라기보다 운의 문제에 가깝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을 가장 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잊는다. 기억이란 제멋대로여서 가장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억은 어리석어서 원하지 않는 곳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고통스러운 일을 떠올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즐거운 일을 회상하려 하면 게으름을 피운다.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치료제는 그 사건을 잊는 것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도 꼭 필요하다. 기억은 사람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단 단순한 일에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굳이 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미루는 것이 습관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번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미룬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간의 차이점은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제때에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제때에 하지 않는다. 시작이 엉망진창이면 끝도 그러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포기해야 할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오른쪽으로 돌아야 할 때 왼쪽으로 돌며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알아서 하게 두지 않고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끝내야 하는 일을 즉시 알아차리고 기꺼이 행하기 때문에 존경받는다.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남다르다고 칭찬받지는 못하더라도 확실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잘 알면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 하지만 잘 모르는데도 굳이 위험한 길을 선택하면 파멸하기 쉽다. 잘 모르겠으면 옳은 길을 선택하라. 이미 보장된 길은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이다. 또 아는 것이 적으면 왕도를 선택하라. 잘 알든 모르든 독특한 것보다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다. 모든 책임을 혼자 지려 하지 마라. 책임을 지면 그 일의 노예가 된다. 다른 사람보다 운이 더 많이 따라주는 사람도 있고 항상 남에게 베풀며 사는 사람도 있다. 자유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 귀하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보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게 낫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으면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책임을 호의로 착각하지 마라.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신을 의도적으로 구속하려는 경우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이 결정한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므로 할 수 있거든 지금 하라.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라면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모든 일은 정해진 법이 없다. 오늘 낭비했던 물이 내일은 부족할 수 있는 법이다. 자신의 방식의 모든 상황을 억지로 꿰맞추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신중함의 극치가 바람을 잘 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저 또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에게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걸기 싫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저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 책에서 좋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인내심은 고귀한 자의 특권이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적을 공격하지 말고 이용하라. 책의 잠언처럼 저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거울에서 제 삶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책에서 진정한 나를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그 모습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행복했으면 하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북큐레이터 책사람이었습니다.